한때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이름, 신신내는 1993년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로 국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돈과 명예를 동시에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그녀의 모든 영광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투자와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잃은 그녀는 한순간에 정상에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신신내가 어떻게 정상에 올랐다가 모든 것을 잃고 몰락했는지, 그 눈부신 빛과 처절한 그림자를 기록한 생생한 삶의 기록입니다. 신신내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반짝이는 재킷을 입고 막춤을 추며 여기도 짜, 저기도 짜라고 외치던 그녀는 당시 시대의 광대이자 예언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대중들은 그녀의 솔직함과 익살스러운 표현에 열광했고, 그녀는 90년대 혼란과 욕망을 가장 정확하게 대변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했고, 왜 그토록 영리하게 세상의 허위를 꿰뚫어 보던 신신내가 현실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출발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가수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 1990년대 대한민국의 거친 사회상을 신신내의 삶을 통해 통찰하는 깊은 탐구입니다. 1993년 반짝이는 재킷을 입고 무대를 휘저으며 세상의 부조리를 풍자하던 가수 신신내가 사실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학도였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의외로 다가옵니다. 그녀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59년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내성적이고 문학을 사랑하는 소녀였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안정적인 전문직을 가지길 바랐고, 그녀 역시 그 기대에 부응해 간호학과에 진학해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가 되려 했습니다. 20대 초반 그녀의 미래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고통을 보살피는 차분한 삶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안에는 평범한 삶에 안주하기를 거부하는 뜨거운 끼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학업과 동시에 연극 동아리에 참여하며 무대 위에서 배우로서의 삶을 경험한 그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소녀는 무대 위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대담하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간호사와 배우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녀는 졸업 후 간호사로 일하다가 우연히 신문에서 극단 미녀의 단원 모집 공고를 보고 자신의 꿈을 다시 붙잡게 되었습니다. 흰 가운을 벗고 불확실한 연극판에 뛰어든 신신내는 낭만적이지 않은 극단 생활에 부딪혔습니다. 박봉과 배고픔이 일상이었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어두운 분장실이 더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단역을 전전하며 연기의 기본기를 다졌지만 그녀의 독특한 개성과 에너지는 당시 방송계에서 선호하는 전형적인 미인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주로 코믹한 조연 역할에 그쳤지만 좌절하지 않고 자신만의 색깔을 입혀 관객들의 기억에 남는 연기를 선보이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점차 빛을 발하며 1980년대 후반 TV 드라마 단역 출연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배우로서 뚜렷한 성과가 없던 그녀는 음악에 잠재된 재능을 깨닫고 가수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노래 실력으로 주목받았던 신신내는 1982년 MBC 대핫가요제에 참가해 비록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가수라는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가수 활동은 1984년 서울국제가요제 참가부터 시작되었고, 금상을 수상하며 기대를 모았습니다. 방송사는 그녀의 독특한 음색과 무대 매너에 주목해 첫 앨범 비그치면을 발표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노래보다 그녀의 독특한 외모에 더 관심이 쏠렸고 앨범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첫 앨범 실패 이후 신신내는 배우와 가수 모두에서 무명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한 채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반무대 행사와 단역 출연을 병행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동료 연예인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좌절감과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왜 자신은 성공하지 못하는지 끊임없이 자문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 신신내의 삶은 처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돈이 없어 밥 굶던 날과 버스비 아끼려고 몇 시간씩 걸어다닌 경험을 고백했습니다. 화려한 연예계 이면에서 가난과 외로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싸우던 그녀는 포기하고 싶던 순간도 많았지만 무대를 향한 열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라는 희망 하나로 묵묵히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10년은 긴 시간이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그녀만의 독특한 색깔은 더욱 선명해졌고 마침내 1993년 그녀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노래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노래는 바로 세상은 요지경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 마녀 가수 김정부가 부른 동명의 곡을 원곡으로 하며 당시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풍자한 곡입니다. 1990년대 초 혼란한 사회 상황과 1930년대의 혼돈이 닮았다는 생각을 한 제작자 김희조가 이 곡을 현대적으로 편곡해 신신내에게 제안했습니다. 처음 접한 신신내는 당혹스러웠지만 가사를 곱씹을수록 매력을 느꼈고 자신이 겪은 세상의 부조리를 이 노래에 담아 표현하고자 결심했습니다. 녹음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존 창법을 버리고 노래의 익살과 풍자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만의 독특한 목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간지러운 콧소리부터 갑작스러운 목 긁는 소리, 능청스러운 추임새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한편의 마당놀이 광대 연기 같았습니다. 이러한 독창적인 해석은 노래의 생명력을 불어넣었고 세상은 요지경은 신신내만의 상징적인 표식이 되었습니다. 앨범 발매 초기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방송사는 기괴하고 촌스럽다며 외면했지만 이 노래의 운명은 불법 복제 테이프를 파는 노점상과 택시기사, 트럭 운전사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신청곡도 쇄도했고 방송사들도 무시할 수 없는 대세로 인정했습니다. 1993년 봄 TV 음악방송 출연 무대는 충격적이었고 반짝이는 재킷, 과장된 화장, 익살스러운 표정과 몸짓으로 노래를 부른 그녀의 모습은 신선함을 넘어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대중은 열광했고 그녀의 무대는 시사 코미디 같았으며 속 시원한 풍자극이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은 KBS 가요 톱10에서 5주 연속 1위, MBC 최고 인기 가요에서도 1위에 오르며 150만 장 이상 팔렸습니다. 10년 무명 생활을 보상받을 만큼 큰 부와 명예를 얻은 신신내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각종 예능과 CF 섭외 1순위가 되었습니다. 길거리 아이들은 짜가가 판친다고 외치며 뛰놀았고 어른들은 술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팍팍한 세상을 위로했습니다. 간호학도에서 출발해 10년 무명 끝에 대한민국 정상에 선 신신내의 이야기는 인간 승리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돈과 명예, 대중의 환호까지 모두 거머쥔 그녀의 영광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정상은 가장 바람이 거센 곳이며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짙기 마련이었습니다. 비극은 그 화려한 시절의 이면에서 싹트고 있었고 곧 몰락의 서곡이 시작되었습니다. 1993년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 된 신신내는 어디를 가든 인파에 둘러싸였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은 대통령 연설에 인용되고 코미디 프로그램의 단골 소재가 되었으며 초등학생들이 개사해 부를 정도로 사회 전반에 퍼졌습니다. 성공은 달콤했지만 그녀는 그 내면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랜 무명 끝에 찾은 성공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미래를 약속했으나 동시에 대중과 언론의 기대와 압박이라는 거대한 무게도 함께 안겨주었습니다. 다음 앨범은 요지경보다 더 재미있을까? 신신내 시대는 끝난 것인가? 라는 질문들이 그녀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준 동시에 거대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성공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직감했고 그 불안감이 조급함과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199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돈의 광풍 속에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은 화랑을 누리고 아파트 가격은 급등하며 투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노동보다 투기를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큰 돈을 번 신신내는 유혹에 쉽게 노출되었습니다. 가난을 겪어본 그녀는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부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점에서 그녀를 노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버는 돈을 굴려 평생 먹고 살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투자처를 알고 있다. 이 땅을 사면 몇 년 안에 수십 배 뛸 것이다. 연예인 이미지를 활용해 사업하라. 내가 다 도와주겠다. 오랜 무명 시절 없던 친절한 조언자가 갑자기 나타났고 그녀는 그들의 말에 현혹되었습니다. 의심 많고 냉소적이던 그녀였지만 돈 앞에 판단력이 흐려졌고 진심인 척하는 이들의 말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무리한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경기도 외벗 대규모 부지를 매입하고 대형 라이브 카페와 음식점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최신 유행이던 가드형 레스토랑 사업이었고 전 재산과 은행 대출까지 쏟아부었습니다. 유명세를 이용하면 손님이 몰릴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내놓겠습니다. 건축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고 인허가 문제로 공사 지연이 이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함께 사업하던 파트너에게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회계 장부는 엉망이었고 자금은 알 수 없는 곳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순진하게 믿었던 그녀는 실무를 파트너에게 맡겼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불어 연예기획사 설립에도 손을 대며 후배 양성과 신인 갈굴이라는 명분도 있었지만 체계 없는 사업은 자금난에 허덕였고 신인의 앨범은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부동산 손실을 만회하려 또 다른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악순환에 빠진 신신내는 1997년 IMF 외환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금리 폭등, 부동산 가격 폭락, 수많은 기업과 가정 파산 속에서 그녀의 사업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라이브 카페는 완공 직전 자금이 막혔고 은행은 대출금 상환을 독촉했습니다. 건물을 사려는 사람은 없었고 연예기획사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신뢰했던 사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파트너는 횡령 후 잠적했고 지인들은 전화를 피했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과 협박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한때 최고의 스타였던 그녀는 수십억 원의 빚더미에 앉은 채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언론은 요지경 같은 세상, 요지경된 신신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녀의 몰락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비극을 안주 삼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신신내는 극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렸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며 외부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때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던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지만 끝까지 믿고 지지해준 가족과 친구들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빚쟁이의 압박 속에서도 묵묵히 그녀 곁을 지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생계는 막막했고 화려했던 스타의 삶은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생존 방식은 장사였습니다. 연예인 신신내라는 이름 대신 생활인으로서 조용히 살기 위해 경기도 한적한 곳에 작은 칼국수 가게를 열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두꺼운 안경을 낀 채 새벽부터 육수를 끓이고 반죽을 밀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손님 중에는 그녀를 알아보는 이도 있었지만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모른 척했습니다. 가게 운영은 쉽지 않았습니다. 재료값 걱정에 밤잠을 설쳤고 진상 손님이 오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칼국수를 팔았고
이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노동의 신성함으로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 위한 치열한 재활 과정이었습니다. 땀 흘려 번 돈으로 빚을 조금씩 갚으며 살아있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신신내가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진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가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송에 복귀했습니다. 화려한 콘서트나 드라마가 아닌 아침 토크쇼 게스트로 모습을 드러냈고, 오랜 세월의 무게가 얼굴에 묻어난 모습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투자 실패와 사기, 극심한 고통과 죽음까지 생각했던 시간을 솔직히 털어놓자 대중은 뜨거운 반응으로 응원했습니다. 과거 비난했던 이들도 그녀가 겪은 고통 앞에 숙연해졌고, 사람들은 그녀의 진솔한 고백에 함께 아파하며 용기와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실패자라는 낙인 대신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한 이들은 깊은 동질감과 연민을 느끼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간간히 방송 활동을 이어갔지만 예전과 같은 주목은 받지 못했고 주로 실패담을 나누는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때론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교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에 섰습니다. 몇 차례 재기를 시도하며 음반을 내고 드라마 단역 출연도 했지만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산을 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대중은 여전히 그녀를 90년대 반짝 스타, 비운의 가수로 기억했고 새로운 모습에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꼬리표를 평생 짊어져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였고, 이는 체념이 아니라 과거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려는 성숙한 태도였습니다. 신신내의 시간은 90년대에 멈춰 있었지만 세상은 요지경의 생명력은 시대를 넘어 더욱 강인해졌습니다. 노래는 가수의 운명을 넘어 독자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전설이 되었고 새로운 세대에게 끊임없이 재발견되고 재해석되었습니다. 2000년대 복고 열풍과 예능 프로그램에서 단골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며 다시 인기를 얻었고 2018년 개봉한 영화에서도 인상적인 장면에 삽입되어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노래가 갖는 힘은 가사의 보편성과 시대성에 있습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는 메시지는 1930년대에도, 1990년대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돈과 권력 앞에서 인간 세상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란과 부조리가 심할수록 사람들은 마치 예언처럼 현실을 꿰뚫는 세상은 요지경을 다시 찾아듣게 됩니다. 세상은 요지경은 단순한 유행가를 넘어 한국 사회의 병폐를 진단하는 바로미터가 되었습니다. 요지경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원래 뜻을 넘어 신신내의 노래가 부여한 새로운 의미를 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황당한 사건을 마주할 때 정말 세상은 요지경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는 그녀의 능청스러운 목소리와 냉소적인 세계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신내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준 세상은 요지경은 동시에 그녀를 파멸로 이끈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를 온 국민의 스타로 만들었지만 평생 벗어나지 못할 족쇄가 됐습니다. 이 노래는 그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성공의 상징이자 가장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었던 셈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묵묵히 터널을 지나온 그녀의 삶은 스포트라이트에서 멀어졌지만 노래는 시간을 초월해 더욱 강한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극적인 인생의 굴곡을 모두 겪은 신신내는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폭풍우를 견뎌내며 얻은 지혜와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이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의미가 이 긴 여정의 마지막 조각이 될 것입니다. 수십 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가수 신신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현재 삶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가끔 다큐멘터리나 토크쇼에서 근황이 궁금해지지만
그녀는 좀처럼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스스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드물게 방송에 출연한 모습은 90년대 전성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은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고 과거 상처를 이야기할 때도 격한 감정 없이 담담하고 초연합니다. 그녀는 돈과 명예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렸다고 말합니다. 한때는 돈이 세상의 전부라 믿었고 다시는 가난해지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족 사랑, 친구 우정, 건강하게 살아있음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배신했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세월 속에서 무뎌졌으며 미워하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는 그 무게를 덜어내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한 것이 그녀의 지혜입니다. 그녀는 세상은 요지경에 대해서도 복잡한 감정을 가졌습니다. 인생 최고의 영광과 최악의 고통을 동시에 안겨준 애증의 노래였기에 한때 부르고 싶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노래도 자신의 운명임을 받아들입니다. 노래를 기억하고 따라 불러주는 이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수 신신내는 무대에서 내려왔지만 노래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웃음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의 삶은 요지경과는 거리가 멉니다. 화려하지 않고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산책하고 소박한 밥상을 차려 먹으며 마음 맞는 몇 안 되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녀는 간호사를 꿈꾸던 20대 시절 그렸던 안정된 삶으로 돌아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신신내는 인생이라는 요지경의 중심부를 통과해 마침내 그 끝에 있는 고유하고 투명한 세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을 되짚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을 보는 것을 넘어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자화상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녀의 삶은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격동과 변화를 온몸으로 관통하며 그 빛과 그림자를 고스란히 투영합니다. 그녀의 벼락 같은 성공은 1990년대 초반 한국 경제 거품과 함께였습니다. 하면 된다는 낙관론과 한탄주의가 사회를 지배하던 시절, 그녀의 노래는 시대 정신을 풍자하면서도 그 시대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그녀의 처절한 몰락은 1997년 IMF 외환 위기로 상징되는 사회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내실 없이 외형만 키우다 무너진 기업들처럼 그녀도 경험과 준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며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비극은 우리 사회 전체가 겪은 집단적 트라우마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성장 맹신과 물질 만능주의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교과서였고 명성의 본질에 대해 깊은 성찰을 던졌습니다. 인터넷과 SNS가 없던 아날로그 시대, 대중의 관심이 소수 미디어에 집중되던 시절, 스타는 심적인 존재였지만 추락의 충격은 훨씬 컸습니다. 신신내는 미디어 정점에서 신드롬을 일으켰지만 해명할 채널이 없어 언론 프레임에 갇혀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셀럽들이 겪는 논란과 달리 신신내의 사례는 더 원초적이고 잔인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우리 문화사에서 슬픈 광대의 전형으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광대는 날카로운 풍자로 권력과 위서를 조롱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눈물 흘리며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녀는 세상을 비웃었지만 자신은 그 논리에 철저히 패배하고 고통받았습니다. 이 비극성 때문에 그녀의 삶은 더욱 큰 울림을 줍니다. 신신내의 요지경 같은 삶은 인생의 예측 불가능성을 가르칩니다. 한때 정상이 나락이 될 수 있고 돈과 헛된 믿음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실패에 머물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스스로 다시 일어서는 투쟁을 통해 희망과 인간 존엄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개인을 넘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성공의 순간에는 겸손을, 절망의 순간에는 희망을 일깨워줍니다. 한 시대를 웃고 울렸던 신신내의 삶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요지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일깨우며 평범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녀가 겪은 빛과 그림자는 우리 사회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자 인간 삶의 무상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녀의 노래와 삶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전하며 우리 모두가 처한 현실을 성찰하게 합니다.